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네. 네, 수고하십니다. 음, 자, 여러분들, 오늘 회계관리 특강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기관 내 회계관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재무회계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 관리 잘 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 잘 하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직장 다니거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게 그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면 내가 전체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금액에서 내가 써야 할 항목이 어떤 건지. 우리 보통 뭐 돈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많으신 분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예, 이렇게 많은 이게 수입이 들어오면 내가 우리 집안 살림을 하는데 이걸로 우리 그 집의 관리비는 얼마를 쓸지,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을 담보로 뭐 이렇게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이 얼마가 나갈지, 또 우리 가족이 뭐 4인 뭐 5인일 경우 식비는 얼마나 들지, 또 그 외에 우리가 품위 유지비, 뭐 옷을 산다든지 나의 품위 유지를 하는데 얼마나 쓸지, 이렇게 아마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 그죠? 그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곳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실 텐데요. 사회복지시설,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도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또 돈을 어떤 그죠? 용도로 써야 되는지 지출해야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뒤쪽에는 이제 앞쪽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그리고 예산 운영의 어떤 기본적인 정말 원칙 꼭 지켜줘요. 이거는 꼭 지켜줘야 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저 뒤쪽으로 가신 다음에는 이제 그 어린이집의 서울시 회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서 어떤 세부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시설은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곳이 있나요? 뭐 여러 곳이 있겠죠, 그죠? 노인 복지시설, 그리고 뭐 아동복지시설, 기타 뭐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여러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PPT 자료를 좀 보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해관계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취약한, 그죠? 취약한, 그, 어, 취약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죠? 어르신들, 그죠? 그리고 영유아들, 그죠? 아동 관련해서, 그리고 여성, 그죠? 그리고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취약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약한 그 사람들을 삶의 질을 좀 높이고자 향상시키고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그죠? 기여하는 시설이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시설은 나라에서 100% 그죠? 지원하는 관리하는 정부 시설이 있고, 비영리 단체가 있고, 자선 단체,
또 사회적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는 이런 다양한 그러한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한번 세부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흔히 딱 알고 있기를 사회복지시설이 뭐 요양원 뭐 그죠?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시설 또 아동복지시설 뭐 우리 키움센터 요즘에 서울에서 키움센터 많은데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그죠? 이런 곳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시설의 종류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생활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용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은 이렇게 이용시설은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시설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그저 관련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장애인 복지시설도 이렇게 여러, 그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한번 볼까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장애인 단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다양한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이용시설은 이렇게 여러 의료 재활 시설, 직업 재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만든 어떤 그런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숙인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 등의 이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시설이 있고요. 뭐 일시보호 시설, 급식 시설, 우리 주변에 그죠? 무료 급식 나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설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국가 뭐 노숙인에 대한 어떤 국가 뭐 급식 시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쪽방 상담소, 노숙인 진로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보건복지부 관할이고요. 이제 여성가족부 관할에는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가정폭력 보호 시설, 우리 보통 이제 가족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죠? 그죠? 우리 여성 흔히 여성이나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피해 폭력 대상이 된 이런 분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우산 같은 그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모자 가족 복지 시설, 부자 가족 복지 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그러한 가족 지원 시설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원에 그 한부모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주민 가족이었는데요. 남편과 이제 이혼하고 이제 혼자서 그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가정이었는데요. 마땅히 거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 주거를 제공해주고 그저 여러 가지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그 시설을 통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곳도 소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주거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공하는 국가적인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한부모들을 위한 지원도 나라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문화 굉장히 우리 주변에도 다문화 많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일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해서 여기서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우리가 이제 뭐 언어도 지원해주고 그 여러 가지 뭐 아이가 뭐 언어 발달이나 이런 뭐 지체가 있을 때 그런 상담도 해주고 또 다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이게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러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이런 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복지 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기관,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시설 지원 이런 것들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어떠한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결정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 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 또 여성가족부에 따라서 이런 여러 센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는 그러한 센터들을 좀 그런 시설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 한 번 더 다른 그 형식으로 한번 보시면요. 노인 어르신 관련해서 주거 의료,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여가, 노인보호 전문가 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계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졸업하시면 사회복지사 혹은 뭐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셔서 여러 또 기관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동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요.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 치료시설이 있습니다. 또 자립시설,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 이제 여기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동 상담소, 아동 전용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도 이렇게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정신요양시설이 있고요. 이제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노인, 노숙인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주변에 사회복지관 많고요. 그다음에 기타 시설로 결핵, 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이렇게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동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르신, 노인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장애인에 관심이 있는지, 혹은 내가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지, 혹은 내가 아까 보니까 청소년 쉼터 있잖아.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그러한 항목을 좀 정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어떻게 어떠한 항목으로 내가 활용을 할지를 좀 고민하시면서 좀 자료도 조사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회복지 시설에 재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모든 회계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자, 사회복지사업법 굉장히 복잡한 그죠? 그 법인데 이거는 쭉 넘어가고요. 이 항에 그죠?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무, 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재무, 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모든 위탁을 하는데 표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회복지 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에 그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재무회계에 그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또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사장님 혹은 그죠? 대표
그저 복지관장님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윤축으로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사실 그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좀 그거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좀 공식 이제 좀 알려주면서 우리 시설은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고 이러이러 항목으로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공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보공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에 여기로 바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사회 서비스 포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시군구 보고 먼저 이 사회복지시설이 그죠? 세입, 세출, 그죠? 예산을 잡았을 때 이거를 이제 시군구에 보고하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반드시 공시를 합니다. 우리 대학도 우리가 이제 뭐 그죠? 예산서, 그죠? 결산서 다 우리 대학들도 우리 한국국제사이버대도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얼만큼 어떤 항목에 쓰는지,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각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들도 이렇게 이런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들어가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복지 소식 공시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공시가 나오잖아요. 공시가 나오면 법인 공시가 있고 시설 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공시, 법인을 알아보고 싶으면 법인에 여기 이 항목을 체크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그러한 시설을 찾아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정보 공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 공시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노인이라고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유형이 나오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햇살 가득 요양원, 인재 요양원, 패밀리 요양원, 이건 뭐 경기 포천시, 강원도, 울산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클릭을 하면 예산이 얼마인지 이제 나중에 이제 결산도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산도 공시가 되면 결산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이 복지로에 들어가면 여러 시설들의 어떤 예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특히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햇살 가득 요양원이 예를 들어 20명의 어떤 어르신을 모신다 하면 이 20명에 따라서 예산이 그죠 책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의 요양원이라 하면 그죠 그만큼의 예산이 더 그죠 많은 예산이 잡히겠죠. 들어오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또 지출되는 금액도 그만큼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 공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요. 사실, 이 사회복지시설, 뭐, 특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어린이집의 회계 관리를 제가 전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쭉 보시면 이제 예산 총계주의 원칙, 그 다음에 수입의 적정 사용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 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공개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보시면요. 먼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 예산해야 되고 예산을 다 이제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도 이게 똑같이 예산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1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그다음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회계노트가 학기가 3월에 시작하잖아요.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로 치면 2023년 3월 1일부터 내년 2024년 2월 말일까지 회계 연도가 그렇게 이제 그 세입, 세출로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뭐 회사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그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올해로 치면 2024년 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죠? 예산을 잡고 그죠? 결산 세출에 대한 어떤 예산을 잡습니다. 회계연도에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은 다 계좌이체 한다든지 아이사랑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합니다. 보육료 지원이 다 되니까 카드로 이제 다 결제가 돼서 어린이 통장으로 다 그죠? 국민카드, 뭐 우리카드, 삼성카드에서 다 이제 부모님이 카드 결제를 하면 다 어린이집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간혹 특별활동이나 특성화를 하는데 돈으로 현금으로 내는 분이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요.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럴 경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나오는데요. 현금으로 수납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해야 될 경우 어린이집 통장 안에 다음 날까지 오늘 현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내일까지 바로 어린이 통장에 그 아이의 이름으로 넣어서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집에서는 현금을 직접 받아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세입 처리는 관 항목을 기준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수입 결의를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괄 입금 불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I, B, C, D, E, F, G 한 40명의 아이들의 그죠? 그 특별활동비를 한꺼번에 그죠? 40명 만 원씩 40명 40만 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다 그죠? 고지 건별 개별 아동별로 구분해서 입금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입금 후에 입금 날짜로 수입 결의해야 되고요. 수입 결의서에 보육료 수납 영수증 부통장 입금증 원본을 증빙 자료로 첨부해서 세입 처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은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 통장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 금지 원칙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 금지 원칙에는요, 일단은 어떤 예산이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이,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의 항목이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또 예산의 항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기타, 그 복리후생비, 교직원을 위한 혹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가 있을 거고, 또 연구연수비가 있을 거고, 기타, 뭐, 그죠? 공공 운영비가 있을 거고, 그죠? 뭐, 전기세, 뭐, 수도세, 가스, 뭐 이런 공공요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적립금,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세출이 있을 텐데요. 어린이집의 세출 예산은 정한 목적, 예를 들어 행사비는 행사비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복리후생비로 딱 뭐 100만 원, 200만 원 책정했다 그러면 그 책정한 금액은 그저 복리후생비로만 지출할 수 있는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리후생비를 올해 40만 원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 한 100만 원 썼어요. 올해 특별한 뭐 행사도 하고 올해 굉장히 우리 뭐 교직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너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서 올해 한 뭐 그 몇 배에 달하는 그런 복리후생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 뭐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그 추경을 잡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살림도 우리가 예산을 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짰는데 그게 그죠? 예산을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더 그죠? 넉넉하게
그래 짜고 너무 많이 남는 부분은 이거는 예산을 짰지만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저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예산을 조금 탄력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예산은 더 그저 잡고 그저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런 예산은 좀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 회계연도에 속한 법인 및 시설의 세입, 세출,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의 유치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회계연도의 안에서 그죠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떤가요? 뭐 연말에 12월에 엄청 막 11월, 12월에 그저 주변에 그저 멀쩡한 그저 보도블록 다 막 뜯어내고 멀쩡한 건물, 멀쩡한 그저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막 투자해서 손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올해 내 쓰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잡아놓은 건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잡고 그 세출을 하는데 지출을 하는데 사실은 들어온 돈을 이제 기관에서는 다 쓰는 영으로 만드는 게 가장 뭐 최적의 정말 적합한 그저 예산을 뭐 짠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라는 게 2월금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 연도에 또 선생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제 뭐 1년을 지내고 나면 그 1년 지내고 난 시점에서 전 직원의 월급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예산 정도는 그 다음 연도에 2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하는데요. 그게 모든 시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원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도 있고 또 덜어는 정말 적자 운영을 해서 굉장히 그죠?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운영에 정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시설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 중에서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보시면 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 의거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의 목적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재정 운영의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고려해서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산을 짜고 뭐 이렇게 돈을 쓰고 또 그 결산을 할 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에 게시를 하고 5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 지자체 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장에게 이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어린이집 회계별 세입, 세출, 명세서를 자치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는 정보 공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들도 이렇게 모든 어린이들이 정보 공시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입 세출을 공시하게끔 저희가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예산 편성 이제 지침이 이제 하달이 이제 있으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예산 편성 기준을 2월 말에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지침을 하달해 줍니다. 지침을 하달해 주면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짜게 되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보고를 하고 이제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 특히 이제 그 학부모 대표 그리고 교사 대표 지역사회 인사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해서 최소 4명 5명 이상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다른 뭐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 의결을 따라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서를 자치구에 제출을 합니다. 예산서를 자치구에 제출하고 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뭐 사회복지기관이나 어린이집에 게시판이 있거나 홈페이지가 있으면 이제 게시를 하고요. 이제 정보 공시에 또 올려서 그런 것들을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쓰다 보면 모자라기도 하고 남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추가 경정이 필요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짜고 또 그 추가 경정, 1차 추가 경정, 2차 추가 경정, 뭐 어디는 3차까지 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보고를 또 그것도 하고요. 또 추가 예산 자치구에 제출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그죠 회계 마감을 하고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마감하기 전에 내가 이제 항목이 잘못 이제 적용이 된 부분들은 다 이제 고치죠. 고쳐서 최종 회계 마감하기 전까지 고쳐서 이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든지 이사회에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결산서를 이제 매 해마다 5월 달에 보통 이제 5월 달에 5월 31일까지인데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자치구에 제출을 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이러한 결산 내용을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눈에 1년의 재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3월에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그제 회계연도가 끝나니까 어린이집이나 이제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2월 말까지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다 사인을 받고 승인을 받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지자체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정보 공시를 예산을 정보 공시를 하고요. 이제 5월 31일까지 결산을 제출을 하고 이제 결산을 이제 또 공시를 합니다. 자, 6월, 7월, 8월에는 기타 필요 경비 상반기 정산을 합니다. 자, 9월에 지나서 10월, 10월에 정보 공시를 이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 2년 지침을 하달 받고 난 다음에 이제 1월에 이제 다음 연도죠. 2월 회계 마감을 위해 미수납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자, 미결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각각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 정산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에는 당 회계연도 추경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자치구에 예산서를 그죠?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년에 2024년에 뭐 이렇게 예산을 미리 2월에 이제 미리 짜서 운영위원회 승인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자치구에 예산서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경정을 할 때 예산 총액이 변동했을 때 추가 경정을 하고요. 이제 이 추가 경정은 수시로 가능한데요. 이것도 이제 그 기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뭐 추경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통 이제 1차 정도 잡고요. 2차까지도 뭐 이렇게 추가 경정을 잡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 승인을 받는 것들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 게 필수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보 공시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추가 경정한 내용을 수정해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절차 총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산 편성을 보시면요. 예산의 그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또 사업계획서,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4번, 준예산,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것들이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 과정은 예산 편성 지침 2개월 전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요. 예산안을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일 5일 전에 이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집행은 쭉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집행할 때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해야 되고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수입 지출 관리는 예금 통장에 의해 행해야 되고요. 이제 예산 집행하는데 장부, 필요한 장부, 증빙 서류가 있는데요. 필요한 장부는 현금 출납부, 총계정 원장, 재산대장, 공급대장, 보육료대장, 비품관리대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거는 어린이집의 경우, 그리고 이제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계좌 입금 증빙 서류, 뭐 계좌 입금을 하면 계좌 이체증, 그죠? 입금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입 결의서, 지출 결의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쿠팡을 딱 결제를 하면 그저 내가 취소하지 않았는데도 그 물품이 품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당일날 바로 또 취소가 되면 이게 그죠? 이제 반납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내가 텀블러를 하나 샀다. 근데 이게 품절이라 자동 취소됐다. 그래서 돈이 다시 10,000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반납 결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옥 전용 조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이제 거의 감옥 전용 조서는 할 일은 거의 없는데 감옥을 전용해서 써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비 사용 조서, 그리고 정부 보조금 명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빙 서류고요. 과정은 수입 지출 사무의 관리 책임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회계만 따로 해주는 직원을 뭐 이렇게 관리 책임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결산. 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결산을 하시면 되고요. 공개 원칙. 이거는 이제 공개해야 되는 공개 원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서류를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세입세출 결산서, 연도별 잔액증명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통장은 모든 통장은 다 어린이집의 명의 모든 통장은 잔액증명서를 그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 잔액증명서를 연도 그 2월 28일 그죠? 2월 28일 마지막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잔액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러 은행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셔서 이제 모든 통장에 잔액증명서가 필요하고요. 퇴직적립금 통장 4번, 퇴직적립금 통장 4번 및 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혹은 뭐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혹은 직원들이 뭐 경력이 많은 분들은 퇴직 적립액이 많겠죠. 그래서 퇴직 적립금의 통장 4번 그리고 잔액증명서 전체 직원이 들어간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 올해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쓴 내역에 대해서는 내년 2024년 5월 30일 전까지 이제 결산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지자체에서 5월 뭐 10일에서 한 20일 사이 뭐 아니면은 그 정도로 이제 결산서를 제출하라고 이제 공지가 뜹니다. 그때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제 회계연도 독립은 3월 1일에서 2년도 2월 말인데요.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의 어떤 특수한 학기제, 3월 1일 날 새학기가 시작되는 학기제인 경우를 말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기관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관리를 쭉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서 관리를 예결산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지출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그죠?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뭐 세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의 같은 경우에 3월 1일을 기준으로 개시하고 다음에 2월 말일로 회계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나 그죠? 일반 기관들은 1월 1일에서 12월 말로 회계를 종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그 기관의 전체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유치원 혹은 뭐 어린이집 내 예산서란 1년간 교육활동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인 계획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되고 교수학습 활동비 등 직접 교육비를 우선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뒤쪽에 이제 또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일단은 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수 학습 활동비를 직접 교육비를 이제 우선 확보하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인건비죠. 인건비가 가장 많은 금액이기도 하고요. 인건비를 그죠? 가장 그 먼저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산은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가진 원장이 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아교육기관의 예산 편성은 이제 11월부터 준비해서 보통 이제 2월 달에 이제 예산 편성이 다 완료가 돼서 뭐 지자체 혹은 교육청에 혹은 보고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고요.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해서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또 회계는 또 5일 전까지 확정해서 공개하고 4월에 정보 공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정보 공시를 하지 않으면 이거 정보 공시를 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또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보 공시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들 중에 하나가 세입 세출 예산서를 그저 올리고 추경을 잡았으면 추경을 올리고 또 결산을 했으면 결산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저 우리가 그저 정보 공시 항목에 또 들어 있습니다. 자, 예산은 크게 아까 세입과 세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산 관리의 목적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같게 되는 것, 조정 대상 금액이 0이 되는 것을 이제 예산 관리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들어온 돈을 100%다, 뭐, 이렇게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쓰면 좋겠지만, 다음 해를 위해서, 그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특히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원화 모집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저조하고, 또, 결혼을 한 가족, 부부들이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사례도 있겠지만 이게 코로나 시기 이후에 굉장히 결혼 그저율이 그저 굉장히 그저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저희 나라의 그저 출산율이 그저 너무 그저 낮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그다음 초, 중, 고등학교, 요즘에 대학들도 차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있을 것들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잉여금으로 좀 남길 필요는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 시 이제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선순위 할 그런 사항이 3순위까지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실까요? 공동현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자, 인건비 1순위가 인건비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 공고를 보시면요. 1순위는 인건비, 그리고 2순위는 급식, 간식, 재료비, 교재, 교구, 구입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3순위는 공공요금 및 질세 공과금 이렇게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라는 거 여러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 과목을 한번 보시면, 세입과 세출을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어, 똑같아야 돼요. 들어온 돈, 나가는 돈. 그래서, 일단은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그죠? 예산 편성 과목이 딱 이렇게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입으로 특별활동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출에서 특별활동비 지출 항목에 받은 돈을 그대로, 그죠? 남김없이 그대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기타 필요경비, 특성화나 입학금, 또 기타 등등 기타 필요경비가 들어오면 그 기타 필요경비도 그대로 지출을 합니다. 일정 금액, 정말 적은 일정 금액, 이제 원 운영비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이 들어온 돈이 다 지출이 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그죠? 여러 인건비 보조금이 들어오는데요. 자, 이 인건비 보조금은 직원의 급여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조금은 직원의 급여로 나가고, 자, 단기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상한액으로 나가야 되고요. 장기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 상한으로, 전년도 2월 사업비는 관년도 지출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산의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입이란 한 해계년도 동안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사립유치원에 유입되는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세입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통로로 이제 돈이 들어올 텐데요. 이제 보조금 및 지원금이 있을 거고요. 또 수익자 부담금 수입이 있을 거고, 설치 경영자 이전 수입이 있을 거고요. 또 차입금, 적립금 이전 수입, 잡수입금, 기부금, 후원금 수입, 지원 수납 수입, 전년도 이월금 이렇게 이제 이런 항목들로 나누어져서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 세입에서 보조금 및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항목인데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 유아학비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료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공통과정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가정 운영 보조금, 그리고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다양한 보조금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입으로 수익자 부담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특별활동비를 받고 또 특성화비, 또 입학금, 또 덜어는 이제 뭐 사립기관 같은 경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급간식비 이런 것도 이제 받는 곳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달마다 현장학습을 가면 현장학습비, 그다음에 이제 통학버스비, 이제 보통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어린이집들이 이제 그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민간이나 사립 같은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통학버스 이용비를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졸업 앨범비, 뭐 이런 행사비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관에 해당하는 관학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목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우리가 이제 돈을 쓰는 거, 돈이 나가는 그런 항목이죠. 한 회계연도 동안에 모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를 우리는 이 세출이라고 합니다. 1년간의 예상 지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크게 인건비, 운영비, 일반 교육활동비, 선택적 교육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반환금, 시설 설비비, 지연 지출금, 자지출, 예비비 등으로 관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건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교원 인건비와 직원 인건비, 그 밖에 인건비로는 아니고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담임교사 인건비, 취사부, 그다음에 취사비 인건비가 있고 비담임, 보육도우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죠? 그 보조교사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인건비가 있고요. 또 그 선생님들이 휴가 가셨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국가에서 대체 인력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또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 대체 뭐 교사 인건비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세출 그 인건비, 그 밖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출의 교원 인건비의 경우 호봉에 따른 기본급여, 정근수당, 직급보조, 명절 휴가비, 연장근로비 등에 대한 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와 같은 복리후생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의 경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 용역비, 렌탈비, 검사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수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 수영비 하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죠? 뭐 화장실에 뭐 휴지, 그죠? 핸드타월, 그 다음에 물비누, 그 다음에 우리 그 CCTV 렌탈료,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뭐 이런 기타 그죠? 모든, 그죠? 그 쓰고 없어지는 것들, 뭐 종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쓰고 없어진 그러한 것들을 수용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 그리고 수수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포함한 것들은 이제 운영비고요. 수수료 및 공공요금, 냉난방 연료비, 관내 출장과 관련된 여비 등 모두 포함한 관리 운영비 항과 일반 업무가 직급에 따른 업무 추진비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출 그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쉬고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쉬셨나요? 네. 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세출 쭉 보시면요. 이제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일반 교육 활동비가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특별활동비, 특성화비가 있는데 쭉 이제 이 부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육 활동비는 모든 유아들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사 연수 연구비, 교재, 교구 구입비, 행사비, 장학금, 복리비, 일반 급식비, 일반 교육 활동비 사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집의 경우에 이 교육 활동비는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 매해마다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5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이제 결산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결산의 개념을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에 있어서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은 매년마다 그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2월 31일, 2월 28일, 2월 29일 날 회계연도가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결산을 그죠? 뭐 보통 4월이나 뭐 5월 안으로 이제 뭐 결산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회사나 일반적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결산은 그저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을 우리가 이제 그 결산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이후에 그죠? 뭐 1월이나 2월 정도에 결산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 교육기관과 또 일반 회사나 일반 기관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산서 작성 및 제출을 보시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결산 보고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다음
그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구청장에 제출을 합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죠? 기관에 따라서 그죠? 이제 이 보고 구청장이 하는지 뭐 시장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결산서를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 최종 보고를 거친 다음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산보고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자, 결산 보고를 첨부하는 서류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서울시의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제가 조금 뭐 결산 뭐 보고하는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저희가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입세출 결산서. 딱 정리된 결산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도말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혹은 이제 유치원에 있는 통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2월 말일자, 그러니까 이제 2월 말일이 지나야 되겠죠. 뭐 3월 1일이나 그죠? 3월 2일이나 2월 말일이 그죠? 지난 다음에 2월 말일자 거래은행 발행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그죠? 2월 말에 잔액증명서를 끊을 수 있습니다. 네, 기타 뭐 은행에 따라서 은행에 방문해야지만 잔액증명서를 끊어주는 그러한 은행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적립금 통장 사본, 그죠? 통장 사본 얼만큼 적립이 된지 적립 최종 그죠? 잔액증명서가 이렇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퇴직적립금을 이제 중간에 퇴사한 사람이 있다가 하면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 중간에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산한 금액을 그죠 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최종 남아있는 잔액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월 1일 날 입사를 했으면 12월 30일에 12월 마지막까지 근무를 해야지만 그죠 퇴직금이 그죠 받을 수 있겠죠. 퇴직금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받아서 퇴직금을 적립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9개월, 10개월만 근무하고 뭐 사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 퇴직금은 그죠? 어린이집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 그죠?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그 교사가 퇴직하고 나면 바로 이제 뭐 반납하면 좋겠지만 일정 기간 안에 뭐 구에서 정해진 그런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반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정립금 잔액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타 자치구가 요구하는 결산 서류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보조금을 얼만큼 받았고 그거를 보조금을 받은 보조금을 다 보조금 그 항목에 따라서 다 썼는지 지출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결산 서류에 그저 반영해서 제출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산서를 공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공시 기관을 통해서 뭐 공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자치구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원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보공시로 그 가름할 수 있다라는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아도 정보공시에 공고를 했다라면 그걸로 뭐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 저희 어린이집에서 쓰는 서울시 회계관리, 이제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회계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회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통장의 내역을 불러와서 이제
전표를 등록을 하고, 그죠? 입력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수입결의서, 그다음 지출결의서를 출력해서 원에 또 비치하는데요. 뭐 간소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그 출력물을 없도록 한다고 영수증마다 사진을 찍게 해서 그것들을 좀 변화하려고 하다가 다시 좀 주춤, 그죠? 그 현장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그 형식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 돼버렸는데요. 아무튼 이제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를 출력을 해서 그 뒤쪽에 영수증을 저희가 첨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시스템들이 유치원은 유치원의 시스템, 어린이집은 이렇게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기관은 또 사회복지기관의 그 업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회계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어떤 시설에 그죠? 그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예시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 시스템의 형식은 거의 사회복지 시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회계관리가 있고요.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 이렇게 이 회계관리 시스템에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뭐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를 그 꼼꼼하게 여기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회계관리 위주로 이제 합니다. 자, 회계관리를 클릭을 하면 일단은 원장님의 혹은 그 담당 선생님의 개인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런 그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의 기본 설정, 뭐 점포 등록, 회계 증빙번호 정렬, 보유통합 회계보고, 필요경비 정산, 거래처 관리, 계약 관리, 예산 입력 수정, 과목 전용 조서, 월변 예산 집행 대비, 결산서, 예산 보고서, 결산 보고서, 그다음에 원장 관리, 월별 일괄 출력, 현금 출력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세입 그죠? 예산, 그죠? 세출 예산. 여기다 이제 예산서를 입력을 합니다. 쭉 제가 이제 뒤쪽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점포 등록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통장의 내역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업로드해서 이제 점표를 등록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건건히 등록을 합니다. 쭉 뒤쪽에서 한번 사례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 이제 전표 관리 이렇게 그죠? 이제 여기 이제 계좌 서비스가 있는데 계좌 서비스에서 업로드를 하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이것들을 전표 얘가 급습관식인지 수용비 및 수수료인지 그것들을 이제 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전표를 잘못 입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정 과목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죠? 이게 정정전표, 급식 간식 제로비가 이제 여기 안에 뭐 다른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세목을 좀 나눠서 이게 하는 뭐 그런 그 내용입니다. 4,000원이 급식 재료비가 급간식 재료비가 아니고 수용비 및 수수료였는데 급간식 재료비에 그죠? 이 4,000원까지 다 포함해서 18만 2천원이 이제 급간식 재료비에 잘못돼서 정정전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정정전표를 할 때는 12월 1일이나 뭐 마지막 일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눈에 딱 얘가 정정전표라는 걸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혹은 뭐 그 매달 초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잘못돼서 마이너스 정정 반납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목을 나눠서 하나는 급간식 재료비, 하나는 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이제 세입 쭉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보육료가 이제 이만큼 그죠 들어올 거라는 예산을 잡았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및 지원금, 그다음 전입금 전입금은 이제 부모님 회사 전입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다니는 회사에서
전입금이 들어와서 이 전입금은 특별활동비나 특성화로 쓸 수 있습니다. 아이마다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그죠? 교육비 보조해주는 그러한 돈이 이제 전입금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립금, 그 다음에 이제 관연도 수입, 그 다음에 잡수입. 관연도 수입은 관연도에, 그죠? 보육료라든지 뭐 관연도에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늦게 들어오는 그 금액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년도 2월에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남아있는 그러한 잔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을 보시면 이제 인건비가 이렇게, 그죠? 인건비가 가장 큰 금액이죠. 그리고 이제 운영비, 보육활동비, 수익자 부담 경비, 그리고 이제 상한 반환금. 요건 이제 중간에 퇴사한 직원들, 중간에 퇴사한 직원들 퇴직금 반환금인 경우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반환금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재산조성비 뭐 이런 것들, 관연도 지출, 잡지출, 그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해서 예비비는 전체의 예산의 2% 정도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저희가 이제 조금 제가 이거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하나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이제 여기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런 그 사회복지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치원도 마찬가지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회계를 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원장 혹은 그 담당자의 어떤 개인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그죠? 법이 강화돼서 저희가 이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갈 때도 다 개인이 들어가요. 개인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개인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 회계의 어떤 환경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전표 관리를 할 수 있고 먼저 예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산을 입력하고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추경 일자 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이 다 보육료가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이 보육료 중에서는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모 부담 보육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행복카드를 그죠? 전환하지 못한 뭐 개인 부담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11일 이상의 보육료, 11일 이상이 돼야지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데 개인 부담금이 생기는 그런 경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수익자 부담금은 특별활동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기타 필요경비 이렇게 해서 기타 필요경비에는 뭐 영유아 가방 구입비, 전자출결 태급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졸업 앨범 구입비, 특성화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보조금, 인건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조금을 보면 이렇게 기본 보조금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보조금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보육료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기관 보육료가 없고요. 이제 민간 뭐 가정 어린이집이나 그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관 보육료라고 해서 아이들 영아들 1인당 그죠? 얼마씩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남아서 그 아이들 그죠? 연장 보육하는 연장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운영비는 없고요. 그 밖에 지원금, 뭐 누리가족 운영비, 장애 영유아 교재 교구비, 교사 중식비, 극간식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직무교육비, 공기청정기, 임대 관리비 지원해 주는 거, 승급 직무교육비, 그다음에 보육교정 상해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밖금 지원금으로 들어온 돈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보조금.
뭐 자본보조금은 구에서 시설 기능 보강하라고 하는 거, 혹은 기자재에 지원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요즘에는 어린이집도 지정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후원금 있을 경우 후원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집은 대부분 이제 뭐 차입금이 넣지는 않아요.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넣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입금이 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립금. 적립금 처분 수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년 미만 퇴직교사, 그죠? 1년 미만 퇴직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연도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 행복카드 수수료. 수수료는 조금 늦게 들어와서 2월 중순 말에 결제하면 그 다음에 3월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관연도 수입으로 이제 잡히고요. 2월 달, 2월분 보육료 미수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잡수입, 뭐 이자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잡수입으로는 카드 기금, 뭐 서울시 카드 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은 그 밖에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그죠? 또 지출 항목은 또 지출 항목이 있겠죠. 보육 실습비, 뭐 실세 급식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밖에 잡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전년도 2월에 이렇게 해서 전년도 2월 금액이 이렇게 전년도에 남아있는 금액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예산 입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쭉 보시면 잠깐만요.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표 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전표 등록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계좌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계좌 서비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계좌 내역을 불러와요. 이렇게 해서 조회 기간은 이제 12월 1일부터 해볼까요? 12월 1일부터 12월, 그죠? 오늘이 27일인가? 27일까지 계좌 내역을 불러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좌 내역을 쭉 불러오면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190건 중 190건 등록하시겠습니까? 하면 확인하고 저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표를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계정 과목을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자, 이제 여기 그 영수증을 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입출금을 이게 날짜별로 돼 있거든요. 12월 1일부터 이렇게 쭉 날짜별로 돼 있는데 날짜별로 하기보다는 입금 조회에서 입금 돈이 들어오는 돈, 입금 그리고 이제 출금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협회사 법인에서 2,150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용비로 그 처리한다 하면 수용비 이렇게 해서 수용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죠? 소모성 물품을 의미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쭉 이렇게 이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쭉 이제 보다 보면 이게 그 전표를 등록을 하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전달에 이 내용을 뭘로 전표를 등록을 했는지 보면 여기에 이제 전체 계정이 있거든요. 세입 전체 계정, 세출 전체 계정. 이렇게 세출 전체 계정으로 보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쭉 보시면 이제 기타 인건비로 뭐가 나갔나 쭉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대체교사,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이제 처리했었고 법정 부담금
법정 부담금을 보면, 그죠? 여기 이제 여기도 원부담금, 뭐, 그죠? 그 대체교사 그 원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퇴직금도 여기 보면, 그죠? 11월 달에 퇴직연금 이렇게 해서 퇴직금이 나갔고,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은 이제 여기 보면 도시가스, KT, 전력공사,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개정 과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걸 뭘로 넣을지 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사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여기 이거를 누르면 그죠? 여기에 다 뜨죠.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 서비스 지급 교직원 건강검진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을 보면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리고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물론 뭐 국공이 어린이면 자동차세가 없겠지만 각종 보험, 그다음 전신전화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용비 수수료, 소모품 및 직기 구입비, 도서 구입비, 인사비, 홍보물, 각종 사무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 비품 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10만 원 미만에 뭐 제가 엊그제 이제 저희 그 건조해서 이제 가습기를 하나 샀는데 조그만 가습기 뭐 2, 3만 원짜리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것도 물품이잖아요. 물품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수용비 수수료 처리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쓰고 그냥 쉽게 망가지고 부셔지고 하는 것들은 수용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쭉 보시면 이제 회계 증빙본을 정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어린이집에 보조금 신청할 때 보육통합에 이렇게 월 회계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기타 필요경비 정산하는 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월별 예산 집행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먼저 총계정 원장부터 볼까요? 뭐가 시스템이 뭐가 조금 뭐가 조금 네, 불안한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보면 결산서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결산서 같은 경우에 2023년에 결산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 기본 설정에 가면 이제 회계 연도를 바꿔서 어, 어,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홍계정 원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음, 이게 조금 시스템이 좀 불안해서, 이제 떴네요. 이게 보시면, 어, 총계정 원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총계정 원장을 보면 이제 이게 정부 지원 보육료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뜨죠. 일 년 안에 이제 10월까지 10월에 있는 모든 그 3월 뭐 이렇게 해서 4월 이렇게 해서 특별활동비가 얼마인지 쭉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타 필요 경비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밖에 잡수입이 얼마인지를 보시겠다 하면 이렇게 그 밖에 잡수입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법정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쭉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총괄 총계정 원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의 그죠? 그죠? 내역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보면 11월까지, 지금 12월은 지금 진행 중이라 12월은 그 전표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월까지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체로, 11월까지, 3월부터 11월까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출납장을 보시려고 하면, 이렇게 11월 거를 좀 보겠다 하면 얘가 조금 시스템이 조금 불안한가 봐요. 예.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별 예상 집행 대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얘가 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저기,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 회계관리란 저희가 이제 뭐, 사회복지 시설이 그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셨듯이, 노인복지 시설 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쪽, 또 장애인 쪽, 또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사회복지 기관들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대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어린이집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한 세입 세출 뭐 예산이나 그 운영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추후에 그 좀 시간이 되실 때 각각 어떤 기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방문하셔서 조금 들어가서 정보공시나 이런 것들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시간 날 때 여러 대학들도 좀 들어가셔서 뭐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특히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또 기타 여러 기관들을 좀 보시면서 정보 공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그 예산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